(12월 20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전일 FOMC 충격에 아주 크게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다행히 간밤에는 진정세를 되찾는 모습이었죠. 네, 그래도 간밤에는 조금 회복하려는 좀 움직임이 보여졌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회복세 뒷받침해줄 수 있었던 게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GDP 확정치부터 노동시장까지 어땠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3.1%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았던 수준이고요.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예상치를 밑돌았고 전주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괜찮구나라는 판단 속에서 장중 내내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전일 대비 0.1%가량의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다우 지수만이 소폭의 상승이죠. 11일 만에 상승으로 반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급락에 대한 뉴욕 증시 월가의 평가들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지금 어제 나왔던 급락이 조정의 시작일까? 연말 랠리는 과연 없는 걸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코멘트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의 의견인데요. 폭주하던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저금리는 없다라는 현실을 자각했다. 그동안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매도세는 놀랍지 않으며 이는 건강한 조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시겔 교수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번 혹은 두 번밖에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코멘트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2를 보더라도 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반영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1월, 3월, 5월이 돼서야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해줄 거다라는 확률이 46.2%로 가장 높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는 기대가 현재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 역시도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This panicked reaction will be short-lived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패닉 셀링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 증시의 펀더멘털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째로 내년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연준은 비둘기파적인 경로를 걷고 있다. 즉 시장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로는 빅스가 전일 74%나 폭등세를 띄었었죠. 역대 상승률 기준으로 2위를 기록을 했는데 과거에 빅스가 이처럼 엄청난 폭등세를 나타냈던 4차례의 경우를 돌이켜보니까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한 달 안에 전부 다 회복하더라. 이런 데이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좋게 보고 있는 쪽은 중소형주 다시 한번 주목을 했고요. 종목으로는 지역은행인 뱅크퍼스트, 음악기업 스포티파이, 카바나, 쉐이크쉑까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코멘트 좀 살펴봤고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시총 상위주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보합권 혹은 상승권에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엔비디아가 1.3% 상승을 하면서 오늘 주가 130달러 선 회복 시도 나타났고요. 애플의 주가 0.6% 상승, 아마존이 1.4%로 가장 아웃퍼폼하는 흐름. 그랬던 반면에 테슬라가 1.4%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주가가 2배 넘게 폭등을 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술 섹터 내에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바로 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 전일 가이던스 실망감에 따라서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2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79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월가 기대치를 10%나 밑도는 수준, EPS 전망 역시도 25%가량 하회를 했습니다. 이 가이던스 실망감에 여러 월가 IB들은 목표 주가 하향에 나섰는데요. 그 내역을 쭉 뽑아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베어드, UBS, JP모건, 바클레이즈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가 어제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흐름들 나왔습니다. 130달러부터 110달러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주목을 합니다. HBM 쪽은 AI 덕분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PC와 휴대전화 시장이 약하다, 수요가 부진하고 그로 인해서 메모리 가격이 압박받고 있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를 유지한 하우스도 두 곳이 있습니다. 키뱅크가 135달러 선 그리고 시티가 150달러 선을 유지를 했는데요. 이 시티 측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3일 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코멘트를 소개를 해드렸었죠. 가이던스 실망 후에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데 그때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코멘트를 시티 측에서는 내놨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코멘트가 맞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오늘 시세를 확인해 보면 주가는 16.34% 급락하면서 86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 보시죠. 그 밖에 움직였던 종목으로는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육군과 최대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주가는 5%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쪽에 위치한 IT 서비스 테마 내에서는 엑센추어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IT 컨설팅을 여러 회사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실적 결과가 좋았습니다. 1분기 매출 비트를 기록한 데 더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요. 주가는 7% 이상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오늘 유틸리티 업종이 가장 선방을 했습니다. GE 버노바, 비스트라 등의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주택 건설업체인 레나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1분기 EPS와 매출이 모두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높은 모기지 금리에 따른 타격을 받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시세를 보신다면요. 5.1% 급락한 138.44달러 선에 오늘장 종가를 형성하고요. 다음으로는 힘센허스도 확인해 보시죠. 미국 FDA가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젬바운드의 유효 성분이죠. 티르제파타이드의 공급 부족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같은 성분을 이용해서 임의로 비만약을 조제해 브랜드 없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인데요. 힘센허스는 그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GLP-1 주사기 치료제를 공급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7.7% 급락한 26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노데이터라는 회사 소개를 해드립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회사이고요. 오늘 웨드부시가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게시했습니다. AI 관련주로 주목을 하고 있고 맞춤형 거대 언어 모델 분야에서 앞으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16.3% 급등하면서 40달러 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입니다. 페드 악재 이틀째 비트코인 가격이 내림세를 그리고 있죠. 전일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간 막 살려놨던 이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96,000달러 선까지 내려앉은 상황.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6.6% 급락한 326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징주 모두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이 경제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까? 우선 올할에 남은 2024년은 탄탄한 경제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해줬던 게 간밤에 공개가 되었던 GDP 확정치 그리고 고용 지표였는데요. 지금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일 3.1%가량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속보치와 잠정치를 모두 웃돌고 지난 2분기 성장률인 3%에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는 특히나 개인 소비 지출이 전기 대비 3.7% 늘어나며 3분기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GDP 확정치가 3.1%로 전분기 대비에도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 경제 탄탄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켰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러한 경제 성장성이라면 어제 공개가 되었던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를 다시 한번 뒷받침하는 거기도 한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나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이러한 경제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3.7%가량 증가하면서 이 전년 초 대비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고요. 특히나 서비스 품목의 호조로 인해서 수출단이 9.6%나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정부 지출도 모두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GDP 확정치뿐만 아니라 간밤에는 고용시장의 탄탄함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직전주 대비해서도 2만 건 넘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예상치 대비해서도 9천 건이나 하회한 수준입니다. 계속 실업상 청구 건수 역시나 직전주 대비해서 그리고 예상치 대비해서 모두 하락한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달 초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나 싶었는데 지난주부터 이렇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그래도 안정화를 잘 찾아가고 있다, 탄탄하다라는 점이 시사하면서 지금 경제 성장에 대한 좀 근거가 되어줬는데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조금 주목하실 부분은요. 아무래도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과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수치가 단순히 경제 전반을 묘사할 수는 없다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내일 공개가 될 PCE 지표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연준이 이 PCE 지표를 중요하게 볼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어서 정말 예상대로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을지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후에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은행에서도 영란은행에서도 동결을 결정한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결을 결정하면서 지금 미국 정권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금리 인하를 얼마나 어디까지 언제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다른 국가들,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국가들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SK하이닉스가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았습니다. 언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참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SK하이닉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SK하이닉스에 6,600억 원대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이 자금은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의 인공지능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SK하이닉스의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5억 달러의 정부 대출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바이든이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칩스법 확정을 계속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이미 확정된 내용인데요. 인텔, TSMC, 마이크론 그리고 우리 기업인 앱솔릭스까지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은 상황에서 드디어 SK하이닉스가 보조금 확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비치와 비교해서 800만 달러가량 더 보조금을 지급받았고요. 추가적으로 대출을 5억 원가량, 5억 달러가량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SK하이닉스의 보조금을 확정 지으면서 앞으로 미국의 AI 하드웨어 공급망을 더 공고히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관점은 같으나 트럼프 새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좀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칩스법 폐지를 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이 반도체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시설을 건설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경계한 바이든 행정부가 서둘러서 마지막 임기 전까지 이렇게 십수법을 확정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예상대로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좀 달라지진 않을까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어제부터 이 먼저 보조금을 확정받은 마이크론에는 좀 안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는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에 좀 충격도 컸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론이 어제부터 주가가 하락하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모두 3%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이크론은 어떤 상황일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지금 소비자들의 교체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내년 수요 부진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 중국발 메모리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 공급 과잉 지금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 전체 내에서 디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메모리가 주력 산업인 우리 국내 기업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받게 될 충격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시장 조정기에 진입한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함께 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자본이 부족해진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중단하게 된다, 혹은 그 일정을 연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격도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오늘 시장은 SK 하이닉스의 이 보조금 지급 소식에 반응을 하게 될지, 마이크론의 악재에 반응하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소식, 테슬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주가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락했냐라는 이유를 두고 악재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소식일지 우선 호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출시하기 위해 당국과 초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스틴시의 자율주행차 TF는 지난해 설치돼 자율주행 기업 및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의견과 관련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전교육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5일 오스틴 소방당국의 구조조 대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다루는 방법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도로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기가팩토리 내에서 테스트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대대적인 규제 완화의 움직임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이 머스크와 함께 힘을 더 입게 될지, 정말 규제 완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될지, 이 예상대로 내년부터 텍사스주에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진입할 수 있을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의 기대감에 장 초반에 좀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장 중에 이 테슬라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어떤 원인이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시장 내에서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테슬라가 이 전년 동기 대비 11월 신차 등록 대수가 무려 40%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누적 판매량을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 14%가량 하락한 건데요. 이를 두고 지금 유럽 내 테슬라 판매 부진 상황 걱정해야 할 때이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1.4%가량 감소했다라는 수치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 테슬라의 판매량을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1.3%가량 상승한 성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판매량이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가 문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좀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